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하나하나 알아보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꿔서 같이 부자의 길로 가보기로 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꺼내면 이렇게 반응해요. 부자들은 원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운이 좋았던 거잖아요. 뒤에서 뭔가 있었던 거잖아요. 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환경이 유리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같은 환경에서 출발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에요. 운도 아니에요. 매일의 습관이에요. 습관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도 선택할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첫 번째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해요. 부자들은 시간을 투자해요. 이 한 문장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시간을 소비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뭔가 더 나아졌는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를 2시간 봤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SNS를 1시간 스크롤했어요. 그것도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시간 소비예요. 당장은 기분이 좋은데 1년 후에 아무것도 쌓이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달라요. 지금 이 시간을 썼을 때 나중에 더 큰 무언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 기술을 배우는 것, 운동하는 것, 좋은 관계를 가꾸는 것. 이것들은 당장 재미있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뭔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워런 버핏은 하루에 80%를 읽고 생각하는데 써요. 세상에서 가장 바쁠 것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독서와 사색이에요. 왜냐면 그는 시간의 가치를 알거든요. 지금 읽는 것이 나중에 더 나은 결정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투자해요. 빌 게이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싱크 위크라는 시간을 가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 생각하는 시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요한 전략들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장이 힘드니까요. 하루 종일 지쳐서 집에 왔는데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쉬고 싶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매일 반복되면 그 차이가 쌓여요.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너무 커져서 좁히기 어려워져요. 오늘부터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해봐요. 오늘 내가 시간을 소비했나, 투자했나? 그 질문 하나가 시간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요.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두 번째 차이는 돈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써요.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저축하고 투자해요.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순서의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돈 흐름을 보면 이래요. 월급이 들어와요. 생활비 나가요. 식비 나가요. 이것저것 쓰다 보면 없어요. 저축은 남으면 하려고 하는데 남는 달이 거의 없어요. 이 패턴이 매달 반복돼요. 부자들의 돈 흐름은 달라요. 월급이 들어와요. 먼저 저축하고 투자할 금액을 빼요. 나머지로 한 달을 살아요. 처음엔 빠듯해요. 근데 인간은 주어진 것에 맞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에 맞게 생활이 조정돼요. 그리고 저축과 투자가 쌓여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갖는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불안해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근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돈이 생겼을 때 이상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써버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있으면 손에 돈이 있어도 빨리 없애버려요. 반면 부자들은 돈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일하게 할지를 먼저 생각해요.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를 봐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배치하는 거예요. 복리의 힘을 이야기해야 해요.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라고 했어요.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서 연 7% 수익을 낸다면 30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돼요.
원금은 3,600만 원인데 이자가 8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게 복리예요. 시간이 길수록 강력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10년 후에 시작하면 그 10년의 복리를 잃는 거예요. 배움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세 번째 차이는 배움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부자들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요. 학교를 졸업했다고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더 많이 배워요. 성공할수록 더 열심히 배워요. 왜냐면 자신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다 알아, 뭘 더 배워야 해, 공부는 학생 때 하는 거야 라고요. 이 생각이 성장을 막아요.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배우기를 멈추면 점점 뒤처지거든요. 부자들이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책이에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이 독서예요. 빌 게이츠는 1년에 50권, 워런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는다고 해요. 마크 저커버그는 2주에 한 권씩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들이 바빠서 읽는 게 아니에요. 바쁜데도 읽어요. 왜냐면 독서가 가장 효율적인 배움의 방법이라는 걸 알거든요.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배운 것을 책 한 권에 담았어요. 그걸 몇 시간 만에 흡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멘토예요. 부자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배우려고 해요. 직접 만날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책을, 인터뷰를, 강연을 찾아봐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미나에 돈이 들고 강의에 돈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10만 원짜리 강의에서 배운 것이 100만 원짜리 기회를 만든다면 그게 10만 원짜리 투자가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투자예요. 배움에 쓰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실패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점 중 하나가 실패를 대하는 태도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걸 자신의 한계로 봐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요. 부자들은 실패하면 그걸 정보로 봐요. 이 방법은 안 됐구나, 다르게 해보자라고요. 이 차이 하나가 누가 계속 시도하고 누가 포기하는지를 결정해요. 건강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네 번째 차이는 건강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것의 기반이 건강이거든요. 아프면 일을 못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컨디션이 나쁘면 배우기도 어렵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부자들이 건강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이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애플의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서 운동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8시간 수면을 우선순위로 놓아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하루 45분씩 운동했어요. 이들이 시간이 남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운동해요.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반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뒤로 미뤄요. 바빠서 피곤해서 돈이 없어서.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 그때 드는 비용이 훨씬 커요. 병원비, 약값, 일을 못해서 생기는 소득 손실. 건강에 미리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하버드 의대의 존 레이티 교수는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창의성이 올라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운동이 단순히 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잘 배우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거예요. 수면도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수면을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수면이 부족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나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져요. 부자들이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잘 자야 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다섯 번째 차이는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짐 론이 말했어요.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고요. 이 말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사고방식, 습관, 꿈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부자들은 관계에 의식적으로 투자해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려고 해요.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성장을 위해 환경을 설계하는 거예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 수동적이에요. 어쩌다 보니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그 관계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게 돼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해요. 왜 혼자 잘 나가려고 해? 우리랑 다르게 살려고 해라는 무언의 압력이요. 네트워크의 힘을 이야기해야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관계가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좋은 취업 기회, 좋은 사업 기회, 좋은 투자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대부분 관계에서 와요.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사람보다 소개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 소개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오거든요. 부자들이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관계를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채널로 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해요. 목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6번째 차이는 목표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원해요. 돈 많이 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 이게 꿈이에요. 근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표가 이루어져요. 꿈과 목표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꿈은 언제까지 어떻게 이룰지가 없어요. 목표는 언제까지 어떻게 이룰지가 구체적으로 있어요. 1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으겠다. 이번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겠다. 6개월 안에 이 기술을 배우겠다. 이게 목표예요. 부자들은 목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졸업생들에게 목표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목표가 있고 그걸 글로 써놓은 사람은 3%였어요. 목표는 있지만 글로 쓰지 않은 사람은 13%였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84%였어요. 10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글로 써놓은 3%의 수입이 나머지 97%의 수입을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목표를 글로 쓰는 것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쓰는 순간 뇌가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 일로 처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일 그 목표를 보면 뇌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기 시작해요. 우리 뇌가 RAS망상 활성계라는 필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집중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더 잘 보게 만들어요. 빨간 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길에서 빨간 차가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요. 오늘 6가지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시간을 대하는 방식, 돈을 대하는 방식, 배움을 대하는 방식, 건강을 대하는 방식, 관계를 대하는 방식, 목표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 6가지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핵심 차이예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해? 너무 많아라고요. 맞아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요. 가장 쉬운 것, 가장 작은 것 하나를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 하나를 시작해요. 그 하나가 습관이 되면 다음 하나를 더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길게요.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가난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매일의 선택이 달랐어요.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고,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고, 배움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 매일의 작은 차이가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엄청난 차이가 됐어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선택을 바꾸면 10년 후에 당신이 달라져요.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목표 하나만 댓글 달아주세요. 기존에 안 하던, 예를 들면 일어나서 이불 털고 침대 정리하기 같은 거요. 더 많은 인생 지혜가 궁금하다면 좋아요랑 구독이랑 눌러주시고 함께 성장해요.